그런 제 속마음을 마치 읽기라도 한 것처럼 별로 안 무서워하네. 2018년 봄, 대학을 졸업한 저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어요. 딸깍딸깍 분노의 마우스 클릭을 하고 있던 그때 헉! 눈이 번쩍 뜨이는 공고문을 발견했어요. 꽤 높은 연봉인데도 경력 무관, 회사 규모도 크고 위치가 무려 강남? 그토록 꿈꾸던 강남의 커리어먼이 될 저로의 찬스였죠. 저는 바로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기적처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민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인사를 못 들었나? 아니, 민망할 정도로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슬며시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니, 30명은 앉을 것 같은 큰 사무실에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라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낀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직원들은 무슨 전염병이라도 번진 것처럼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있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주춤거리는 그때 신입사원 반가워요. 김민구 대리예요. 바로 제 사수 대리님이었는데요. 대리님은 환절기라 그런가 직원들이 다들 아프다며 저에게도 건강관리 잘하라고 꼭꼭 당부를 하셨죠. 저는 대리님의 도움을 받아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과장님, 결제 부탁드립니다. 민주 씨, 벌써 다 한 거예요? 네. 뿌듯한 마음으로 결제 서류를 건네는 그때 과장님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뭐야? 쪽쪽 흐르던 피가 이제는 분수처럼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핏물은 과장님의 셔츠를 흠뻑 젖게 만들었고 어느새 사무실 바닥까지 적시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과장님은 정신을 차리셨고 병원을 가며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이게 무슨 난리인지 피로 물든 사무실은 뭔가 불길한 느낌으로 가득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회사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던 때였습니다.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그 눈앞이 빙빙 도는 게 까딱하다가는 막 정신을 잃을 것만 같은 거예요. 사실 며칠 전부터 몸이 으슬으슬 아파왔는데 뭐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더라고요. 세면대 앞 거울을 보자 진한 다크서클에 넋이 나간 듯한 눈빛, 말 그대로 산송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나. 그때 코피가 나는 거예요. 급하게 손으로 막아봤지만 어떡하지? 피는 멈추지를 않았어요. 마치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과장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너무 놀란 마음에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요, 의사가 도무지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검사랑 검사는 싹 다 받아봤지만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저는 결국 친구와 함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너 거기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 알아? 지금 당장 나가야 돼! 최근에 새로 들어간 자리가 있지 않냐며 거기서 당장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아프지? 도깨비 털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희 회사 터의 주인이 도깨비인데 단단히 화가 나서 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회사를 다녔다간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아, 지금 이거 구타라는 거지? 진짜 돈만 버렸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때 이거 가져가. 무당이 뭔가를 건네는 거예요. 그건 막걸리 병이었습니다. 무당은 돈은 필요 없으니 반드시 사무실 모퉁이에 막걸리를 뿌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네가 안 달래주면 사람 죽는 꼴 보게 된다. 서슬퍼런 눈으로 경고하는데 네. 얼떨결에 알겠다고 대답하고 막걸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어요. 테이블 위에 있는 막걸리가 이상하게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한 모금만 딱 마시면 갈증이 싹 가실 것만 같았어요. 저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테이블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막걸리 뚜껑을 열어서 진짜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벌써 다 먹었네. 저는 그제야 만족한 듯 다시 침대에 누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은 까맣게 모르고 말이죠. 몇 시간이 지났을까? 이거 피잖아. 제가 토해낸 게 다름 아닌 피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귓가에 선명하게 들리는 웃음소리. 누구세요? 그걸 네가 왜 먹어? 그걸 네가 왜 먹어? 설마 막걸리? 그럼 이게 도깨비라고? 근데 너무 평범한데? 그런데 그런 제 속마음을 마치 읽기라도 한 것처럼 별로 안 무서워하네. 네가 그거는 제가 막 어릴 때 실제로 봤던 여자 귀신의 모습이었어요. 안 돼!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아침 도깨비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리고 피로 물들었던 침대는 거짓말처럼 깨끗했고요. 아, 꿈이었나 보다. 아, 그럼 그렇지. 요즘 세상에 무슨 도깨비야. 하지만 그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서둘러 출근해보니 텅 빈 사무실에 과장님 혼자 덩그러니 앉아 계신 거예요. 저 과장님, 혹시 다른 분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저 부장님이 입원하셨어. 급성 백혈병이시래. 백혈병이요? 다른 사원들은 아파서 결근하고 이게 다 뭔 일이래. 그럼 무당이 한 말이 전부 사실이었던 거야? 네가 안 달래주면 사람 죽는 꼴 보게 된다. 이 모든 게 무당의 말을 무시한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하루하루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끔찍한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그건 부장님의 백혈병 소식을 전해줬던 과장님의 부고 문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과장님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두려움에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사직서를 내고 짐을 정리하러 갔다가 회사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을 듣고 말았습니다. 1년 전 서울 외곽에 있던 회사가 강남 사무실로 이사를 오던 날 건물 주인이 저희 대표님께 기묘한 말을 하나 했었대요. 그 저기 도깨비 터라고 그거 들어보셨나? 들어오기 전에 꼭 이제 고사를 한번 지내세요. 아 그래야지 떼돈 벌고 나가셔. 그런데 저희 대표님은 미신을 전혀 믿지 않는 분이라 그 말을 무시하고 넘어간 거죠. 그 후 멀쩡하던 직원들이 이상하게 하나둘 아프기 시작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난 거고요. 도깨비가 그동안은 자신을 잘 모신 대가로 선물을 나눠줬지만 자신이 무시당하기 시작하자 끔찍한 벌을 내렸던 겁니다. 결국 그 회사는 제가 그만둔 뒤 폐업 수순을 밟게 됐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게 다 도깨비 짓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이상하게 누군가 자꾸 아프지는 않은가요?